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25일 수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. 날씨가 좀 싸늘해져서 그런지 늦잠을 좀 잤네요.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과 유럽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가지고 신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. 기술적으로 약간의 좀 위험이 좀 존재하던 좀 논란의 어떤 위험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던 시기였는데 그 논란을 이제 싹 극복한 게 어젯밤입니다. 그러니까 어젯밤 이렇게 신나게 올랐다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이런 의미가 좀 있게 될 겁니다. 지금까지는 삼각 수렴형을 처음으로 돌파한 척 해가지고 옆으로 빌빌 기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삼각 수렴형 돌파한 척 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삼각 수렴형 돌파한 척 한 거를 굳히기가 안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훅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요. 여기가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었다고요. 그죠? 근데 어젯밤 여기서 중국이 부양책을 딱 내놓으면서 이 자리는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상승 시세의 시작 뭐 그런 자리가 돼 버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그랬어요. 물론 그 전부터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상승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죠? 계속해서 고점 높아지고 있고 하방 베팅이나 이런 위험은 일단 당분간 좀 물 건너 간 겁니다. 한동안 좀 편할 수 있어요.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는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. 일단 당분간은 어쨌든 근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혹시나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금요일 날 밤에 저기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조금 삐끗한다 하더라도 조금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시세의 시장 이런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계속해서 눌림심에서 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옆으로 빌빌빌빌 기어갈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찔끔 빠져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제는 한번 훅 하면서 위로 올라섰단 말이죠. 훅 하면서 위로 올랐으니까 여기선 한 대 얻어맞아도 찔끔 빠지고 이 박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을 만한 그런 기초 체력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방향 전환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시면서 이제 좀 한동안 집중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아래서부터 그 주식을 쭉 끌고 오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주식 들고 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어쨌든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이제 중기적인 바닥을 만들었고 지난번에 단기 바닥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쌍바닥이 이제 제대로 좀 확인이 되면서 이제 조금 좀 이제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 조금 좀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. 당분간 시장 상승에 좀 이제 시간이 좀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. 다 같이 올랐죠, 그죠? 신나게 올랐고,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친구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랐다, 그겁니다. 어쨌든, 이제 주된 상승의 이유는, 어제 중국 부양책 그런 거였기 때문에, 아무래도 유럽 증시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. 미국보다는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는데, 나스닥은 중국 부양책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었죠. 젠슨 황 엔비디아 사장님이 올해 엔비디아 주식을 600만 주 매각해가고 7억 달러를 현금화 시켰는데 이 젠슨 황의 주식 매도가 다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걸로 인해서 가장 위험하던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어젯밤에 나스닥이 그래서 급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젯밤 있었던 뉴스들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그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. 소비심리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사실 특별한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부양책을 대규모로 써서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에도 잔잔하게 미쳤고, 또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결정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았던 겁니다. 별로 이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소비심리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신에 금리가 올랐죠. 금리가 올랐습니다.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. 소비심리가 불안하다.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. 이거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죠. 하지만 이따 이야기 말씀드릴 거지만 금리의 상승이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채권의 바닥이 아직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이따가 좀 더 살펴볼게요. 하여튼 다이먼 JP모건 사장님은
계속해서 요즘에 좀 요즘이 아니죠. 좀 그 불안한 이야기를 한 지가 조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.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네요.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맞이한다라고 높은 확률로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JP모건 사장님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. 어젯밤 그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3년 내 최대폭 하락을 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했다 이겁니다. JP모건 사장님의 발언도 나와 있고요. 미국 국채가가 하락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. 중국 대규모 부양책에 민감한 반응이라고 하고 있는데, 근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대폭 하락을 하면서 이 국채가는 거의 상승에 가깝게 좀 올라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졌다 이겁니다. 그리고 일부 소수 의견, 보우먼 이사, 연준 보우먼 이사가 있는데 빚컷이 성급한 인플레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. 하여튼 이번에 FOMC에서 50bp 인하는 확실히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좀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좀 색깔이 좀 많이 좀 온도가 서로 좀 다릅니다. 그래서 하지만 별로 시장에 영향들은 잘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.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, 하여튼 물가와 고용 불안이 커졌대요. 소비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. 근데 일단 주식시장은 올라가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. 아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,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다 봤고, 이게 가장 중요했죠. 젠슨 황 올해 엔비디아 주식 600만 주 매각 7억 달러 현금화했다.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시장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굳혀졌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.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오늘 아시아 증시도 연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중국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급등했으니까 이제 중국 증시 하방 베팅 들어가야 된다. 이런 생각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그 중국 주식이 한동안 굉장히 약했잖아요. 전 세계에서 넘버원 가장 약했던 게 중국 주식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,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이 가장 인기 있는 베팅 1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빅테크, 메가 세븐이라고 하죠. 빅테크 매수 중국 롱입니다. 차이나 중국 빅테크 롱 차이나 숏. 중국 하방 물량이 그렇게 많았대요. 중국 하방 베팅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. 어제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한 거는 그 많은 하방 베팅 물량이 다 청산이 되고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폭등을 한 것도 있어요. 하방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제 4% 가까이 중국 본토 증시가 움직였지만 하방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숏 커버링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서 이 좀 폭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연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참고로 이 중국 증시는 가만히 보시면은 좀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. 잠시 여기 중국 상해종합지수인데 이렇게 보시면요. 지난번에 어떻게 올랐습니까? 여기 지난번에 그 2월 5일, 2월 6일 여기 상해종합이 바닥 만들 때 이때도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. 이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약간 패턴이 좀 그래요. 중국이 움직였다 하면 화끈하게 움직입니다.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중국 본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거 이거 좀 약간 V형 반등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략적인 내용 봤고요.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보시자면 이런 모습입니다. 다 같이 올랐어요. 다 같이 분위기가 좋은데, 그죠? 어쨌든 그 중국 부양책 때문에 중국 증시가 4% 오르고, 어젯밤에 홍콩 HK 50 지수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오르더라고요. 더 오르더라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증시는 별 상관이 없죠, 그죠? 미국은 중국이 좋은 거하고는 약간 서로 좀 이제 구분을 좀 지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근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밑에 깔려 있다.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주식이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 탄력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런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지금 미국 증시는 막 급등하는 그런 때라기보다는 어떤 한동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이제서야 조금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지 일단은 상승 탄력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상승한 건 분명히 어떤 새로운 상승의 시작 그런 개념으로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개념으로서 봤을 때 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.
그래서 미국 증시 어젯밤에 올라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어쨌든 하락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고, 근데 어쨌든 조금 강했다 이겁니다.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 상승입니다. 그죠?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 부양책 아니었으면 엔비디아의 젠슨왕 사장님의 그런 주식을 다 팔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딱 올랐죠. 네. 얘가 어젯밤 나스닥에서 살렸고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그럭저럭 버티고, 애플도 뭐 약간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럭저럭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세 종목도 어젯밤에 어느 정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위기를 대부분 다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어쨌든 뭐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잘 버티면은 또 지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.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타났다. 쭉 다 살펴봤습니다.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 딱히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기술적인 이야기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여기 있는 61선, 여기 있는 진한 이거 나스닥 100 30분봉인데요. 30분봉에서 여기 보시면 61선을 일단 생명을 어제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이 121선이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마디 가격이다라고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.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되고, 어제 아침 영상에서 일단 그 자리 지지력 일단 테스트를 했고요. 어젯밤에 중요하다라 말씀드린 마디 가격이 2150 정도? 2150 정도 됩니다. 여기를 어젯밤에 안착을 한 겁니다. 안착을 한 게 일단 의미가 있다. 지금까지 지난 만기일 끝나고 나서 시장이 급등해서 급등 피로감으로 여기서 한 3거래일 동안, 2, 3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었는데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일단은 위쪽으로 박스권을 일단 요 박스권 레벨을 일단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 좋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있었던 그런 위험도 극복. 그래서 5일선도 잘 올라오고 있고, 차분히 지난번 바닥 CPI 나온 날에 만들어 놓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다 봤고요. 뭐 다른 거 볼 건 없죠.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, 일봉 모양 좀 간단하게 좀 봐야죠. 그죠? 일봉 모양 보시면은, 그죠?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인다고요. 일봉에서 뭐 5일선 살짝 터치하고 딱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다.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선들이 있긴 있거든요. 나스닥이. 보시다시피 아직 추세선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추세선이 일단 올라가고 있고, 그래서요. 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요 자리, 그죠? 요 자리가 극복이 됐다. 요게 좀 중요한 겁니다. 여기가 어떤 전고점, 직전 고점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인데, 이제 이 자리 완전히 안착한 것도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조금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. 잘 올라간다.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하락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몇 거래일 이상이 또 다시 또 시간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, 지금 상황에서 하방 전환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최소한 시간이 그냥 2, 3거래일 이상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약간 안전해진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S&P도 그렇습니다. 그죠? S&P는 뭐 누가 봐도 S&P는 이제 지금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여기가 전고점, 역사적 고점인데 역사적 고점을 안착하고 잘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러셀 지수는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서 러셀 지수는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엔비디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라고요. 엔비디아가 여기서 지난 일주일, 2주일 가까이 가장 약한 종목들 중에 하나였다고요.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엔비디아 3대장 중에 뭐 가장 약하다? 그게 이제 엔비디아였는데, 젠슨왕 사장의 뭐 주식을 다 팔았다는 소식에 한 번에 중요한 저항, 여기 21선, 61선 겹쳐있는 자리였죠. 여기 일단 극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더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. 상승 목표치가 좀 열린 거죠. 그러나 열렸다라고 해도 위쪽에 추세선들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.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 전환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잘 올라갔고요. 애플 보시면은 애플도 뭐 그럭저럭 어젯밤 좀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있고 5일선 맞고 뭐 잘 움직이고 있고요.
다만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아래쪽으로 가는 위기를 극복한 거지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아직 뭐 이것까지는 아니네요. 그죠? 하여튼 요런 모습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좀 문제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어쨌든 시장이 버틴다면은 시장이 버틴다면 괜찮을 수 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직전 저점을 일단 이 정도면은 뭐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긴 하다. 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좀 괜찮을 수 있다 이겁니다. 반도체 지수 같은 걸 봐도 그렇죠. 반도체 지수 같은 걸 봐도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하여튼 어제가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그런 날이었는데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일단 다들 잘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당분간은 뭐 좀 괜찮을 수 있다. 뭐 이런 겁니다.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위쪽에 저항이 많으니까 상승 탄력이 지금 둔화가 되는 거지.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.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 뭘 보려고 그랬지? 잠깐만요. 변동성 지수 한번 좀 체크를 좀 할게요.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보시면은 어젯밤에 찔끔 상승했네요. 찔끔 상승. 뭐 이런 점들은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어쨌든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없습니다. 아직까지요. 그러니까 어떤 뭐 추세적인 전환을 위한 뭐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 아직까지 뭐 그런 게 등장하는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. 이거는 지금 이 빅스의 이런 모습은 일단 하방 경직성도 지금 잘 확보하지 못하는 좀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. 뭐 그런 이야기를 쭉 드린 겁니다. 채권 시장은 일단은 뭐 이 하방 경직성을 살짝씩 보이고 있긴 합니다. 그러나 이건 이제 아직까지 빠지지 않는 거지 이게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. 그죠?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. 위쪽에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주식시장 지수들이 못 올라간다는 게 아래쪽으로 빠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채권 시장도 아래쪽으로 빠지지는 않는데 빠지지 않는다는 게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. 어쨌든 우리가 뭔가 매수를 하려면은 저의 생각은 그래요. 저의 스타일은 그렇습니다.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가장 좋다라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. 이건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달려서 이제 저가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 거지. 이 하락을 그러니까 그 조정을 뒤집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. 하여튼 채권 선물이 이런 모습이고요. 뭐 다른 걸 봐도 비슷합니다. 그 채권 ETF죠. 채권 ETF를 보셔도 뭐 비슷비슷합니다. 채권 ETF, 뭐 장기물 ETF인데 이런 걸 보셔도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는 조금의 확인이 더 필요한 겁니다. 지난번처럼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래요.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일단 좀 강하게 좀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중국 부양책의 힘으로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이 당분간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. 채권이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. 왜냐면은 이제 지금 채권하고 주식이 서로 이제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. 주식 올라가면 채권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안 좋은 게 지금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.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조정이 약간은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.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. 환율 시장 보시다시피 유로화 강세,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게 좀 나타난 것 같아요. 중국 부양책으로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유로화 강세, 달러화 약세가 어젯밤에 좀 나타난 모습입니다. 물론 달러화 약세가 나타난 건 어젯밤에 미국 경제지표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 달러화 약세가 다소 조금 좀 추세적으로 좀 뭐 진행될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여전히 좀 있어 보입니다. 그죠? 이런 모습들. 유로화인데 얘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.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뚫고 올라가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죠. 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. 지금 이제서야 슬슬 위쪽으로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유로화 같은 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유로화 빠질 때 주식시장 보통 같이 빠집니다.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. 뭐 그런 모습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국제 유가예요. 국제 유가 어젯밤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그래도 한 번은 좀 이제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
그 영상 녹화 올리자마자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훅 장대 양봉으로 뚫고 이 위쪽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좀 안착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가지고, 그러니까 이 어젯밤의 상승, 어젯밤의 상승, 그리고 어젯밤에 살짝 조정까지 좀 나타났는데,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훅 빠졌다, 이거 지금 훅 빠졌던 이 매도세 때문에 국제유가를 좀 안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, 지금 이런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좀 이제 그 내용을 좀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국제유가는 여기 이 구간에서 좀 하락 전환으로서의 위기가 있었는데, 하락할 것처럼 위기까지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여기서 이 위기를 중국 부양책으로 너무나 잘 극복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자리는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,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국제유가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자리가 21선에 해당한단 말이죠. 국제유가 30분봉이에요. 30분봉에서 이제 이 자리, 지금 이 선이 일봉의 21선과 같다고요. 일봉에서 21선에 급격한 기울기 때문에 못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, 야, 21선 위에 이제 안착하자,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자, 이제 본격적으로 21선을 위쪽으로 이제 기울기를 만들어내자,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어떤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자, 이런 합의가 좀 어젯밤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국제 유가도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국제유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다. 근데 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장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가 워낙 가팔라 가지고, 하여튼 언젠가는 이제 지금 일단 하락 추세니까,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, 저점과 저점들이 막 낮아지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언젠간 하긴 해야 될 텐데, 지금은 아니다, 그죠? 지금은 좀 더 올라올 생각이 있다, 이겁니다. 구리 가격이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. 중국이 오르다 보니까, 그죠? 구리 가격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함부로 하방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.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. 이렇게 원자재들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.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채권 시장은 조금 좀 당분간 너무 빠른 접근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. 채권은 좀 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이제 좀 볼 건데요. 한국 증시도 약간 어떤 특히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, 요런 개념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측면에 차라리 건전합니다.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, 코스피인데 일봉상에서 얘가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. 삼각 수렴형 안에서 정말 비리비리하게 못 움직이고 안에서 버텼단 말이에요. 버텼는데,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중요한 저항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는 어떤 앞으로 상승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코스피도 어제 아침에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은 위기가 뭐 거의 없어졌고, 이제는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.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된다, 이거고. 다만 이제 문제는 뭐다? 지금 코스피가 좋아 보인다, 이겁니다. 그렇다면 코스닥은 좀 소외가 될 수 있어요. 코스닥은요. 바로 오늘, 그죠?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확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은 하루에 막 1, 2%씩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뭐 강보합이 정도입니다.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위쪽은 너무나 무거운 저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이래저래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코스닥은 너무 경솔하게 좀 너무 많이 급하게 달렸어요. 이 구간에서 코스피가 옆으로 설설설 기면서 가만히 있는 구간에서 너무 경솔하게 많이 달려버렸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사방 베팅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아직도 보시면 굉장히 좀 건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위해서는, 혹은 뭐 어떤 매도세를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다음 주 초입니다. 아무리 빨라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베팅은 생각하면 안 되는데,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. 어젯밤에 그 중국의 부양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던 코스닥은 약간 선반영 뭐 그런 개념이 좀 나오는 것 같고, 이제 뭐 약간 코스피가 이제 좀 대신 그 자리를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를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, 그죠?
오늘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하네요.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 조금 좀 조정 나오고 있고, 그 자리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일단은 이쯤에서 좀 반등을 할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, 그죠?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예정인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마이크론도 바닥을 좀 만들어 놨고, 하이닉스도 좀 바닥을 만들어 놨고,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, 분봉상에서.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진정한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. 진정한 바닥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워낙 매도세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. 뭐 그렇지만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좀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단기 바닥 만들었으면 아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오르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 이렇게 되면 좀 반도체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